이것이 바로 문과적 감성팔이의 폐해입니다. 보수는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치인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개념을 살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상실했던 분리와 구별 그리고 합리,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수를 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청년 하시면 누구 생각하세요? 청년 정해져 있나요? 어떤 특정 집단이? 보통 노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다 똑같은 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분들 기분 나쁘시잖아요. 다 다른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모두가 다 불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어영부영하게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저는 X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나이 39이고요. H.O.T의 전국 수백만의 아이들을 꼭 똑같은 교실에서 감옥같이 통제하고 있다는 노래를 들으며 열광하며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반항하는 본격적인 반항의 시조는 저희 세대입니다.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꼰대가 됐죠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세대 밑에 02학번, 그러니까 39, 38, 7, 36 이쪽 계열의 친구들이 이해찬에게 뒤통수를 맞은 세대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그때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단 한 가지만 잘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열광했고 학교에서는 야간 자습이 없어졌으며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학교를 끝나고 이제 학원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학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걸 믿냐? 그걸 믿어? 공부해 인마. 수능 안 없어져. 과연 학원 선생님이 돈을 벌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말자. 그건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교육제도 중에 가장 미친 짓을 했던 게 이 니트라는 시험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은 미국에서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에 국부가 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수주의적인 주장으로 우리나라형 영어 시험을 만들겠다, 우리나라형 토익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니트입니다. 제가 그때 열심히 영어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 앞에 그 신촌에서 제가 토익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미친 짓이고 실패할 거다. 어떻게 됐죠? 학교 선생님들은 다 니트를 준비해야 된다, 니트 중심으로 뭘 짜야 된다. 예, 사장된 시험도 지금 없죠. 학원 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학교와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저희들한테 희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야기합니다. 야, 학교 얘기 듣지 마. 학원 선생님이 너희들의 구세주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입결이 좀 좋죠. 이게 저희 세대 이야기입니다. 뒤통수를 한번 맞은 세대예요. 어른들한테. 보수와 진보에게 한 번씩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말씀드리면, 먹고 사니즘의 사업개척가형 청년이 있고, 대기업에서 생존하자형 청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전문가 그룹형, 네 번째가 생존나고 1차 그룹, 다섯 번째가 생존나고 2차 그룹,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치 덕후형 그룹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나눠보니까 그래요. 일단 먹고 사니즘의 사업 개척가형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사업하고 있는지 보시고 싶으면 이태원이 아니라 해방촌으로 오시면 돼요. 해방촌에 몇 안 되는 편집샵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친구들,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공주에서 커피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창의적이고 트렌드하고 패셔너블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든 그가 말하는 내용이든 말하는 방법이든 구리다고 생각하면 안 듣습니다. 특히나 옷 못 입고 나오는 걸 극혐합니다. 옷을 어떻게 잘 입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생존하자형 어느 정도 학력이 있습니다. 요새는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한샘 따위의 기업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한샘 공채에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지도편다 해서 한샘의 전략기획실로 발령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서울대야. 아니 어떻게 서울대생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한샘 같은 기업으로 오지? 한샘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상이 정말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어쨌든 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워라밸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관심 많고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관심 많고 실제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 전반에 대한 아무 이해 없이 코인 도박이니까 하지 마라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무슨 근거로? 근거는 없어요. 어른들은 그냥 그게 코인이 국가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왜 화폐가 국가에서 통제돼야 되는지 화폐 이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뭐 없이 코인은 안 된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기업에서 생존하자 형들은 대단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 전문가 그룹형 순수한 순수과학 분야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민주당 현상을 겪어내면서 정말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양이원형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양이원형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환경좌파들이 고루고루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비과학적이죠. 제가 여기서 과학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파가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 문과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원형뿐만 아니라 과학 전문가 그룹형들은 정치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의 언어는 다 날아다니는 언어거든요. 마음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요. 순수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과 중심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생존나고 1차 그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이게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 거기에 따라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2차 하청 밑에 있는 연봉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유는 죄송한데 조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안 부르고 애들이 다 조소기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조소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꼭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조조소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일하는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존나고 2차 그룹은 취업 불가의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와 각종 국가직 시험에 응시하고자 몇 년씩 날리고 있는 노량진의 친구들을 포함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겠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정치 덕후형 이 그룹이 좀 궁금해요. 정치 덕후형 이 유형이 정치에 관심을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1번에서 5번 그룹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아주 소수.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회사 열심히 다니고 실제로 되게 자기 맞벌이 하면서 정치에까지 관심이 있으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맞벌이에 천착을 시작하면 정치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정치 덕후형은 뭐냐면 생산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산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칼럼과 평론
뭐 시민활동, 운동 위주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응답한 부분입니다. 칼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 돈 벌어봤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는 아직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면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청년 정치를 논할 때 6번 정치 덕후형 그룹들이 많이 불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과대대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5번 유형도 불러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년들을 골고루 만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페미니즘 문제인데 그 야당 정치인분들을 만나면 그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성인권 신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피rop받는 지점이 분명히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아니잖아요. 사상의 전제도 뿌리도 운동을 하는 방법도 모두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수많은 페미니즘 동아리가 실제 학교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들이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받은 상처를 페미니즘에 풀고 있어요. 자기가 남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안 좋게 헤어진 게 전부 다 한남충들 때문이다 라고 전제짓고 남성 혐오를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돈 잘 갖다 벌어주고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우리 딸 이쁘다 하면 뭐합니까? 뒤에서 느개비라고 부르는데 정말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애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합작해서 별 쓰레기 같은 얘기는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애들 성평등 자료, 심지어 수행평가 받아오는 거 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저는 기후위기에 의혹을 제시합니다. 혹은 저는 원자력 발전을 지지합니다. 혹은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노동유연성 강화를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수행평가에 답안지를 쓰면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시비를 걸거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죠?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를 배려해주지 못하고 요즘 청년들한테 그에게 고대로 해보세요. 남자가 왜 여자를 배려해줘야 되는지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유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 남자도 남자고 여자도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를 왜 배려해줘야 됩니까? 그쵸? 뭐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정하고 있고 남자들은 전부 다 몇천 년 동안 여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지금 흠씬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게 페미니즘의 이론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나를 망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 너무 아니라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청년들의 문제도 있죠.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조직력이 떨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는 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관심이 있어도 개인화 파편화되어 있는 문화에 천착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남이 나를 위해서 총대를 매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는 청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대의 지혜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제가 꼰대 문화에 대해서 저 진보단체가 있어요. 진짜 온갖 페미, PC, 정의당 지지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집단에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봤는데 그래요. 어른이 얘기하면 다 꼰대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군기 잡는 거 보고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꼰대라고 꼰대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수평 문화를 부르짖는 청년 치고
자기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자기가 수평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편중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특정 커뮤니티에 속한 친구들은 특정 커뮤니티의 이데올로기에 천착해서 벗어나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배드림 아저씨는 보배드림 아저씨고, 클리앙 애들은 계속 클리앙이고, 루리앱 애들은 계속 루리앱이고, 우대 애들은 계속 우대 애들입니다. 특징이 다 있어요. 특정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어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보고. 네, 책을 읽으라고 한번 애들을 줘봤어요. 이거는 20살 중반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고 줘봤더니 발췌독을 하더라고요. 건방지게. 이 사람들이 책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삘이 꽂힌 주제를 찾아서 발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컴퓨터로 찾아버릇하니까 이 책에서도 제목만 보고 자기의 필요한 내용만 뽑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보면 뭐 문해력이 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사라지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쳐다보는데. 그 다음에 공화적인 미덕이 없이 민주에 집착합니다. 민주는요, 자격이 있는 국민의 통치를 말합니다. 저는 민주를 배우면서 민주 시민의 역량이 충분히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민주주의는 항상 민주 시민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화적 미덕이 중요하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떤 도덕과 어떤 비전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화적 교육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겠죠. 소통을 해야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제시하는 해답은 우리 우파는 교육제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사고 특목고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논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현장에 있는 선생님의 안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과 이과 나누는 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모든 과목을 두루 공부하게 만드는 게 아이들의 학업량이 늘어난다. 늘어나죠. 안 죽습니다. 보통 애들 자살하거나 방황하는 거 학습량이 많아서 모르겠어요. 서울대에 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뭐 저기 서울대생 앉아 계시니까 서울대생은 서울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나름의 고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사실 서성한 중경의 시부터는 그렇게 죽을 만큼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학습량이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하면서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과중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애들은 항상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주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뭔가를 하느냐?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저절로 배와 감이 떨어지게 침대에서 누워있는 게 인생이 낙인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얘기입니다. 수학적 사고방식이 부족한 인재를 계속해서 만들면, 특히 수학은 철학 그리고 형식 논리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애들 말 진짜 논리적으로 못하거든요. 저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뭐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수학적 사고방식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적성이 없는 친구들이 일찍 걸러내서 그들이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정한 직업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제발 부탁인데 기술자 천시 풍조 좀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기술자를 천시합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저게 무슨 마이스터야, 공부지. 계속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공부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망치쟁이, 대장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인식이 공부가 공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술천시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사업을 시습하는 과정이 교육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시키든 시험은 빡시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논술이나 면접이나 자유토론으로 인재를 가릴 수 있다? 극히 소수의 인재만 가릴 수 있어요. 기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걔네 글 잘 못 쓰던데요. 외국어인데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수행평가를 어떤 기라성 같은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잘 썼는데 마치 학생이 쓴 것처럼 살짝 실수가 있는 의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습입니다. 애들이 실제로 많이 첨삭을 받았다고 하는데 첨삭이 아니라 거의 써줘요. 저도 거의 써줬거든요. 다음은 공화와 과학적 사고 근대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역사적 통찰과 역사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중요한데 저희 때 혹시 어린 학생들 중에 왜 40대가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험상으로 알려드리면 40대가요 배돼지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정말입니다. 저희 때 저 대학교 갔을 때도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캠퍼스에 처음 붙어있던 모습이 뭐냐면 미제 파쇼 타도라고 해서 빨간 주먹이 올라가 있고 어느 단과대나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운동은 전부 다 운동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잘못됐대. 우리나라 역사는 무조건 다 나쁜 놈이래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우의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실용적인 역사 교육이 우파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역사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애들은 영원히 진보는 좋은 사람, 보수는 가진 자들만 더 배불러지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파의 스피커들 중에 저 해방촌에서 장사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일반 지금 남자애들 혹시 그거 입고 다녀요. 남자애들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남친룩이라고 해서 슬랙스에 깔끔한 그 자켓 그리고 이렇게 티 뭐 이런 게 있어요. 남친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이 스트릿 브랜드를 지향하는 또 재기반하는 친구들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감성과 감각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정말로 창의성을 지니고 자기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 후암동과 해방촌 언덕에 있는 그 청년들도 저거 세련됐고 감각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게 바로 청년들을 위한 감각이 갖추어진 거라고 여기서 힘주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홍보자, 그런 스피커 꼭 키워서 여러분들이 우파의 대표성을 띈 강사로 키워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발굴을 하셔서.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제가 볼 때 이준석보다 100배 난 인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청년들 얘기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정치권에서 근처에서 있는 아까 덕후라고 그러나요? 그런 청년들 얘기만 들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청년들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의 우리 김재영 청년은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아까 1에서 5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청년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